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5일 열린 최고위에서 예상대로 박규환 최고는 청년 최고위의 꼼수를 개박살내는 사자우를 뿜어내는데 지난 10일 최고위에서 황명선은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선호투표제는 당원 당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한 절차를 거쳐 1년 전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결선투표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제도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강덕구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닙니다. 당원이 정한 결선투표의 한 방법입니다. 14일 선호투표제가 당규를 변경하는 것으로 통과되었고 청년 최고위는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김광민 변호사는 위반이 아니라며 큰소리치더니 당규는 왜 뜯어 고칩니까? 라고 일갈했지요. 이어 15일 최고위에서 황명선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다수의 최고위원 반대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은 무산이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청년의 손을 뿌리친 결정에 동참한 분들은 당원 주권을 말할 자격도 당의 미래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청년에게 등을 돌린 이 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강덕구도 이렇게 발언했지요. 어제 비록 우리는 몇몇 최고위원들의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결시켜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고 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 박규환 최고의 사자우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렇게 당헌 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결국 위법성을 해소한다고 당규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과라도 해야지요. 도리어 당헌 개정까지 수반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하다니 이 무슨 안하무인입니까? 모레부터 후보 등록 시작하는데 지금 당헌 개정 절차 밟으면 전준희가 스스로 제시한 당대표 선거 일정, 당원대회 일정 치를 수 있습니까? 미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솔직하셔야죠. 청년 세대가 직면한 주거, 일자리, 자산 형성 등 청년 의제를 전면화하고 이를 당의 의사결정 구조안으로 수용하기 위한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할 만한 가치 충분합니다.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도입하려면 당헌 당규 개정 등의 선결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후보 등록 코앞에 두고 이게 가능하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왜 애시당초 불가능한 안을 제시하고는 그것 받아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고 마치 청년을 외면하는 사람인 양 비난하고 이게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한다고 칩시다.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 준비할 시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그 며칠 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 당원들이 청년 최고위원회 관심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출마 결심했다 칩시다. 포부와 공약을 준비할 시간은커녕 소득금액 증명원, 납세사실 증명서, 범죄 경력 회보서 등 15종이 넘는 서류 준비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과연 누가 나설 수 있습니까? 미리 후보 등록 준비 다 갖춘 사실상의 전업 정치인, 유튜브가 아닌 이상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보통의 청년 당원은 참여 기회 자체가 사실상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대다수 청년을 덜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강덕구의 표정과 황명선의 시선이 빵 터지지요. 선호투표제의 강행은 이미 시민단체 고발도 들어갈 정도로 민주당 의원들의 광기를 보인 것인데 그 이유를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들어보면 정확해집니다.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이 정체성을 잃고 해체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혼돈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무산시키는 행태가 민주당 내에서 시작됨에 따라 당원들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다들 검찰개혁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잊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경찰개혁에만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요.
더 이상 검찰을 개혁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경찰에 대한 경찰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만 관심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통제력 강화가 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인지, 그럼 지금까지 검찰이 경찰을 수족처럼 부려왔으니 피해자가 정말 잘 보호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만, 어차피 검찰과 언론 카르텔이 뿌려대는 언론 플레이 처음 보는 것도 아니니 그러려니 싶었습니다. 다들 윤석열이 경찰 정권이었고 경찰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기억들 하나보다 싶었지요. 누구 말 맞다나 1년이면 다 잊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비슷한 주장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6대 수사권, 2대 수사권만 남았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큰소리치던 아무개 국회의장 등의 주장이 얼마나 웃기는 소리였는지 우리는 내란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행태로 겪었고, 그게 겨우 1년 반 전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은 수사권과 수사 인력이 남아있기만 한다면 저들은 법 따위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몰라도 그 내란의 밤을 겪은 국회의원들, 시행령 정치 등으로 검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본 정치인들은 기억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쯤 되니 솔직히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찍고 그 다음에도 같은 당 김영삼을 찍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칭 이재명과 조중동이 한 목소리로 검찰 옹호하는 것을 보는 것도 역겨운데 국회의원들까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요.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말기, 노무현 말기, 문재인 말기 모두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정권의 중요 인사들이 검찰의 칼춤에 날아갔다는 거지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을 등지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다시 법정에 선다고 합니다. 며칠 전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기 중 수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아닙니다만 모든 정권에서 검찰이 같은 짓을 저질렀고 그 수단이 수사권이었다면 이번 정권에는 뭐가 달라질까요? 검찰이 여전히 살아있는 수사권까지 쥐고 있다면요. 대법원이 청와대에 검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하고 대장동 사건 같은 수사해도 된다는데요. 정치인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요. 검찰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과두정의 중요 주체입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의리를 지킨다거나 편을 들어주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면 말이지요. 전 할 만큼 했습니다. 안 되더라도 그들이 망하는 거지요 뭐. 이번에도 검찰이 살아남으면 전 그냥 모두 손 뗄까 싶습니다. 검찰이 그들을 구원해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요 뭐.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이건 역시 유시민 작가의 비평으로 해소가 됩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이미 지났어요. 결국 유시민 작가의 발언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원과 민주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